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대기업 안본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품 HP 제품인데요. HP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었던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은 빠진 CPU 안에 내장 그래픽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려본 미니 데스크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졌다거나, 두 번째는 요거와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반대로 이 PC 시장이 개판이 되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다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 대비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요 정도 알아보는 영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자, 이렇게 옆판을 뜯어냈고요. 이제 안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장 그래픽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서 쿠폰 할인이나 카드 할인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요 사이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가격은 이 정도 선에서 언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은 CPU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했었던 라이젠 5 5600G입니다. 6코어 11스레드고 내장 그래픽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CPU 중 하나죠. 물론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새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이나 AS 이런 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리카 전용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HP에서 전용으로 만든 보드기도 하고요. 이러한 미니 데스크탑이나 미니 셋업에서 볼 수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일단 후면 보면은 일반적인 메인보드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전면에 굉장히 많은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의 확장성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제외한 확장성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요. HP 전용 보드다 보니까 다른 부품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구성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역시 HP 제품이 들어갔고요. 3200MHz 제품 8GB짜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같은 클럭의 램을 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8GB짜리 하나가 들어갔다.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NVMe 256GB짜리가 들어갔는데 용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장치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용량에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역시 전용 파워죠. 굉장히 작은 파워가 들어갔고요. HP에서 생산을 했고 500W 80 플러스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셋업에서의 효율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죠.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PCI 슬롯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 2펜 정도 되는 3060이나 조금 더 오버하자면은 3060 Ti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요. 확장성보다는 이 미니 폼팩터에 맞게 설계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케이스와는 조금 전면이 다르죠. 이 전면 같은 경우도 리니얼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완전 검은색인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CPU를 설명하면서 이 쿨러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CPU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쿨러는 지금 뺀 상태거든요. 이 쿨러가 아쉽긴 합니다. 물론 5600G가 발열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이 정도의 쿨러로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히트싱크나 이 팬이 굉장히 아쉽죠. 이 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팬 이제 안 쓰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일단 내부 구성품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저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능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다른 부품, 완전히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과 활용을 했었을 때 확장성이나 연결성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떤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5 5600G 테스트는 제 채널에서 많이 했으니까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5600G에 관련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SSD의 성능은 SATA보다는 빠르지만 고급형 NVMe와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보다는 용량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256GB라서 게임을 몇 개 설치하면 금방 용량이 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램이 하나가 꽂혀있고 쿨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디버프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5600G 성능 대비 대략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임을 해보면 디아블로3의 경우는 풀 HD 해상도에 그림자 옵션만 중옵, 나머지는 상옵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60프레임 전후를 유지해줍니다.
싱글 플레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라서 게임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오버워치의 경우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풀 HD 상도의 낮은 옵션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을 75%로 맞춰줘야 50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램이 하나가 꽂혀있고 3200MHz 고정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롤의 경우는 풀 HD 상도라서 모든 옵션을 가장 높게 두고 해봤는데요. 한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클럭이 더 높은 램을 2개 꽂아주면 롤 프레임 성능이 더 나오는 만큼 역시나 약간의 성능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온도의 경우는 5600G가 발열이 많이 나는 CPU는 아니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67도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요. 팬 소음은 CPU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 이상으로 크게 들리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쿨러 크기도 이 모양인데 소리까지 크면 진짜 에바죠. 이 상태 그대로는 성능에선 약간 제약이 있는데요. 같은 클럭에 램을 하나 더 껴주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성능이 나올 수 있으며 공간 활용 면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데스크탑 크기와 비교해보면 꽤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니 폼팩터의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저와 함께 HP 가성비 완본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2달 전에 이 제품을 봤다고 하면은 구매를 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코인의 가격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완본체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제품을 보면은 꽤나 메리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CPU의 가격이 이 완본체 가격을 가장 좌지우지할 텐데요. 지금 5600G의 경우가 31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루하루 몇천원씩 붙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부품을 드래곤볼로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나와에서 구매를 했었을 때 그때의 비용하고 지금의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비용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부품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램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에 대해서 안 좋게 폄하를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HP의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조립을 못하거나 아니면 고르는데 시간을 쓸 여유가 없거나 HP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이 제품을 사도 전혀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조립컴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부품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조립을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딱히 메리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CPU 가격 하나만으로도 3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메리트는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컴퓨터 부품이 램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거든요. 메인보드, CPU, 그래픽카드, 저장 장치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할인했을 때 50만원 한 중후반대 가격 그리고 원래 판매가 되고 있었던 한 60만원 중반대 가격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 제품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높아진 컴퓨터 부품들일까요? 예. 야, 아니 어떻게 컴퓨터 부품이 식갑니까? 예?